네,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소중한 댓글도 여러분이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님, 민주당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후에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큰 문제 아니라고 봐요. 징계 자체가 윤리위에서 굉장히 센 징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강욱 의원은 이제 재심 신청을 했고 예. 너무 세다.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게 뭐냐 네.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게 민주당이 저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만약에 6개월 징계를 했는데 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데 그거 너무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또 그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러나 당에 공식적인 어떤 그런 체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놓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네네. 사안 자체에 대한 그 평가보다도 그 절차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이 사안 자체 징계 수위는 평가가 가능하실까요? 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네. 개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강욱 의원은 의원대로 억울함 호소하고 재심 청구했고요. 또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징계 수위에 대해서 약하다. 민주당 여전히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 당내에서 쏟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민주당 저격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준석 그 대표 이제 오늘 네. 윤리가 열리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당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았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당사자하고 당사자 가까운 사람 말고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거 이상한 거죠. 예. 국민의 시각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의원 문제도 그 정도면 됐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약하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나치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고 공적 체계로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갈등이나 충돌, 이견은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는 과정 네. 또 당적 체계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느냐, 잘 가동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나 이견 자체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건강한 민주주의로 보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최근에 여권에서 그 전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당시에 있었던 일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또 탈북 어민 북송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 추금기 틀어놓은 것 같은 거고요. 네. 익숙한 풍경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선거 때 북풍론이 나오고 예. 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천안함 사건이 있었는데 상당 정도 발표를 지방선거 임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네. 노무현 대통령 추모 1주기 지방선거 영향이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 1주기가 더 크냐 아니면은 천안함 그 발표한 것이 크냐 네. 해서 신북풍과 노무현 1주기 이렇게 그때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신북풍입니다. 신북풍. 네, 선거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신북풍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왜냐하면 공교롭게 두 건 다 북한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나 현 집권 세력이 조금 뭐 극우 쪽
쪽의 시각이나 이런 이제 핵심 지지층 중에서도 조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티하고 반대하는 이것에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부패나 부정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건들고 싶어도 건들 만한 그런 부정부패 건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 우선은 왜 공무원이 월북이 아니라고 월북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거라는 건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때 발표도 그렇고 네. 월북한 것으로 예.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왜 번복돼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소위 뭐 탈북민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북성어부 네. 이 문제도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거는 해석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도 흉악범이나 이런 것은 하여튼 국제법규도 그래요. 네. 그런 것을 다시 북송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인도주의적 측면이라든가 인권적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을 네. 집권 세력이나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서 마치 이것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는 근거 제시를 못하고 예. 월북 공무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네. 그다음에 하나는 그냥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거는 신복풍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다른 뭐 얘기거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는 없다. 다만 그렇습니다. 당시에 내려진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이제 그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해경청장의 사과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과 현 여권에서는 당시에 청와대에서 그러한 그 월북설을 해경이나 국방부 쪽에 어떤 지시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어떤 기획설, 음모설 같은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수석님 당시에 청와대에 계셨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니 이런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게 이제 해경 자체에도 조사의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네.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SI를 이제 보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들이거든요. 네. 북한 영역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 자산을 갖고 특히 이제 특별 정보를 갖고 판단에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 뭐 이런 등등등을 뭐 도박 비시얼마다 이거는 조금 부차적인 거고. 네. 그래서 월북 이사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각 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정보 혹은 자신들의 조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네. 발표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마치 무슨 음모적으로 청와대에서 애초에 월북이라고 규정해 놓고 정보도 조작하고 조사 결과도 조작하고 이랬으면 문제가 돼요. 네. 그러나 군의 정보와 또 조사 결과 이런 것을 취합해서 그래서 워딩이 이렇게 갑니다. 네. 추정된다에서 판단된다로 최종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정보 사안, 네. 정보 보고 이런 것을 갖고 판단에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엎으려면 뭐가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위 의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시 SI 자료를 봤거든요. 국방위원회 네. 의원들이요. 요구해서 열람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한간에는 이제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월북이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오히려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뭐 무슨 해경 관계자가 와서 그때 이거 월북이라고 하는 건 무리인데 밀어붙였다 이런 식으로 제보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제기하려고 그러면 정한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야 그러면 공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국방위원 본인이었지만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월북이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수석님 말씀처럼 다 공개하자. 그리고 SI 내용도 공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도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네. 월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증거 없어요. 월북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판단된다였어요. 네. 저쪽 수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정보나 등등등을 취합해서 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기록물 공개를 해도 논쟁은 똑같이 논박은 똑같이 될 거예요. 아, 결국 아니, 판단의 이게 영역이니까. 어떻게 월북 근거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야 여기 나와 있잖냐 이게 월북 근거 아니면 뭐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질없는 짓인데. 네.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아무 정황 근거나 논리도 없이 이거를 몰고 가니까 민주당에서도 하자고 하는 건데 예. 이거는 정말로 이런 게 자꾸 공개되고 하면 문제죠. 그러나 집권 세력이 저렇게 나오니까 네.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책임성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책임성 있잖아요. 예. 여기서 야당으로서는 굳이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장도 그럼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자, 그렇다면요. 수석님 말씀처럼 대통령 기록물이든 또는 군의 SI 내용이든 국가 안보에 위해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개가 이루어져도 그에 대해서는 판단의 영역이니까 또다시 논란이 일어날 논란이 것인데 일어나죠.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진실 규명이 정부의 공적 체계, 네. 정보 체계 이런 것을 놓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정치적 잣대가 들어가게 되면 예. 월북 아니다라는 근거도 없으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다 이렇게 판단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만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집권한 사람들이 문제 제기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네. 엎어치나 매치나 이 정권의 주장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뒤엎기는 어렵습니다. 네. 판단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보 자산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얘기거든요. 현 정부가. 예. 그러면 그건 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지나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됐기 때문에 네. 논쟁할 필요가 없는 이것을 갈등으로 유발시킨 신북풍이죠. 네. 신북풍이다.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하는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이런 경찰국 신설안을 냈죠. 이 부분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예. 짧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20초 밖에 무리한 없습니다. 거죠. 네, 느닷없이 무리하다. 이걸 들고 나온 걸로. 왜냐하면 그전 정부에서 나름의 장치들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순서가 법률부터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공론화를 시키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한 문제는 아니다. 그럼요. 그게 알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한 정치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